자, 그래요. 오늘 리뷰할 페이퍼는 Formative Online Multiple Choice Test in Nursing Education in Integrative Review라고 하는 이 페이퍼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소는 카파 연구소라고 해서 아예 이름에 Formative Assessment가 들어가 있습니다.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라는 건데 2010년도에 제가 이 연구소에 대한 은경 교수님하고 김서린 교수님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할 때가 됐다 라고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2010년도쯤 되면 2000년도에는 그 세 번의 웨이브가 있었어요. 1990년도쯤에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개인이 쓸 수 있네,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1990년도에. 그때만 해도 웹사이트가 막 나오지 않았고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메일이라는 게 대학생들 막 신청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웹사이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establish가 됐어요. 웹사이트는 개인이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챗봇 만드는 게 막 붐이듯이 그때는 웹사이트 만드는 게 붐이었어요. 자기 웹사이트 만들기. 2000년도 때. 2010년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2010년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초기 버전의 딥러닝,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딥러닝 모형 트레이닝 시켜서 자동화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2010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타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2010년도에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쪽은 뭐라고요? 한쪽은 그 딥러닝, 빅데이터가 시작이 됐고 2010년도.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컴퓨팅 파워가 이 선이 뚱뚱해진 거야. 그전에는 사실 비디오 채팅 이게 5명, 6명, 20명, 100명 모여가지고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선도 없지, 뭐, 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서버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2010년도 되니까 아유, 우리 집에 뭐 하이스피드 인터넷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이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미국만 해도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당연히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 들고 하면 되니까. worst scenario. 그래서 그때 컨텐츠가 뭐냐면, 우린 교육이니까 그런 그 formative assessment를 하려면 비디오도 쏴줘야 되고 계산도 해줘야 되고 그 라인도 그 컴퓨팅 파워라는 게 양쪽에 다 필요했었다. 인프라스트럭처도 구성이 돼야 돼. 그래서 2010년도에 AI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딥러닝도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교육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을 하려게 되면 computerized adaptive learning 칼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카파가 낫겠다. 그래서 formative assessment라는 그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formative assessment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룰 베이스드였죠. 완전히 자동화는 힘들고 룰을 먼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위에 좀 자동화를 올려보자, 그런 식인 그런 의미의 computerized formative assessment를 했어요. 근데 이 페이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려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거 문항 생성기 자체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formative assessment 할 때 문항 생성기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automatic item generation이 핵심으로 들어가서 문항 생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adaptive learning
Computerized Adaptive Learning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나 그때 2010년도에 시작했던 러닝 컴퍼니들 진짜 많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다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휩쓸어야 되는데 매크로힐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인수도 하고 합병도 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까지 막 되지 않았던 게 이 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 전체를 구축해서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 그쵸? 지금 이제 2020년도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AI를 가지고 특히 Large Language 모형이라는 이 AI를 가지고 Adaptive Learning을 하는 게 2030년 되기 전에 누군가가 천하통일을 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지 랭귀지 모형 GPT가 나왔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누굴까? GPT를 가지고. 저는 러닝 회사라고 봐요. 러닝 회사가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적자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자기 게 팔 게 있으니까 뭐 365 뭐 이런 거 팔 거 있으니까 그 챗 속에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어 이 사람들아 주가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러닝 쪽에서 더 많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이 속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은 디지털 혹은 컴퓨터라이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머티브는 뭐라고요? 맞춤, adaptive learning하고 똑같아요. assessment for learning, assessment as a learning, adaptive learning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말 바꾸기만 계속 하는 거야. 같은 이야기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온라인은 뭐라고요? 디지털로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댑티브 러닝인데 뭐 디지털 아니면 뭐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개념적으로야 뭐 오프라인에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온라인이라기보다는 그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써서 개념화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멀티플 초이스라는 거예요. 여기는 테스트라고 했지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테스트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포머티브 테스트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테스트는 좀 안 좋지만 멀티플 초이스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멀티플 초이스를 포머티브 어댑티브 러닝의 멀티플 초이스를 왜 도입을 했으며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페이퍼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영쌤이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여기 굉장히 약해요. 멀티플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일 때 디스트럭트를 얼마나 잘 만들면서 우리가 최소한 코그니티브 영역에 대한 뭐요 어떤 그 저기 뭐냐 exploration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adaptive feedback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 페이퍼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멀티플 초이스가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adaptive learning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는 외웁시다. 외웁시다. 이제 계속 교수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이러지 말고. 멀티플 초이스가 어댑티브 러닝에 왜 도움되냐고. 은지쌤, 뭐라 그랬어요? 왜 도움될 수 있냐고, 어떻게 만들면. 선영쌤 지링이니까, 네, 저번 미팅할 때 했어. 왜 도움된다 그랬어요? 다현쌤, 뭘 생각하게. 그쵸. 왜 틀렸는지를 그렇게 하려면 뭘 잘 만들어야 돼요? 정답은 맞췄네 이제. 근데 틀렸을 때 왜 틀렸는가를 해주려면 뭘 잘 만들어야 돼요? 혹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디스트랙터를. 디스트랙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원초적으로
그다음에 validity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objective한 스코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럼 validity 이슈고 fairness 이슈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공학 첫 시간 혹은 처음에 내가 카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왜 멀티플 초이스가 왜 좋냐고. 그냥 스코어가 objective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의. 선영쌤, 언지쌤, 아무나 손 들어봐.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fairness하고 디스트럭터 잘 만들면 우리 코그니티브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멀티플 초이스가? 왜 이렇게 이다지도 많이 쓸까? 학습의 관점에서 언지쌤. 응? 뭐라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 답이에요. 왜 중요하냐고, 그게. 러닝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안 주면, 레이턴시가 걸리면, 잘 봐요. 뭘 해서 사람이 그레이딩 하는 게 낫지. 뭘 해도 확실하지.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 내 시험 치고 나서 2달 후에 피드백 주고 2주 후에 피드백 주면 어쩌라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여러분들이 어댑티브 러닝을 하는 이유는요. 컴퓨터라이즈드 된 러닝을 하는 멋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습에 도움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참 답답한 게 여러분들은 뭐 AI 러닝 막 이렇게 자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있어빌리티랑 멋있어빌리티만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데 근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인 것을 체결해 줘야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바로 내가 뭐가 해야 될지 다음에 뭐가 해야 될지 쪼개면 되잖아 시험은. 어세스먼트는. 인스턴테이니어스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학습으로 오면. 시험은 어때요? 1년에 한 번 치는데 1년에 한 번 치기 때문에 그레이딩의 정확도가 중요해요? 아니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치고 인생에 한 번 치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때는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찬찬히 보고 2달, 3달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되는데 뭘 1초 만에 결정을 해. 이쪽은 뭐예요? 그렇게 오류가 중요하냐고. 왜냐면 오류도 잡고 그것도 잡고 두께 어떻게 다 잡아. 만약에 못 잡는다고 하면. 문항은 근데 잘 만들어 놓으면 뭐라고요?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레이딩 할 때 오류를 지로로 줄일 수 있잖아. 뭐 멀티플 초이스 그레이딩 하는데 뭐 기계가 뭐 실수할 게 뭐 있어. 그 오브젝티브가 왜 들어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쵸? 그래서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어줍지 않게 무슨 기계가 무슨 오픈 엔디드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나한테 내가 그래요. 거기서 오류 생기면 어떡할 건데? 기계가 하다가. 멀티플 초이스를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오픈 엔딩이다 굉장히 미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류가 또 많아진다고 사람 하는 것만큼 하네 안 하네 뭐 이따위 소리를 해. 물론 그것도 하긴 하지만 멀티플 초이스를 깔 수 없다고. 멀티플 초이스를 하다가 정말 안 멀티플 초이스랑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나는. 확실한 거는 이거고 좀 오류가 있어도 기계가 해주는 건 이거고 기계가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오픈엔드 퀘션 그레이딩 하는 거를 만들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오픈엔디드 퀘션 그레이딩 하는 거, 에세이 그레이딩 하는 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통적인 딥러닝 방법으로. 언제세? 아니, 만들 수 있지. 만들 쓰잖아. 선영생,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딥러닝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문제야? 첫 번째, requirement가 뭐예요? 그거 하려면. 그쵸. 데이터는 뭐예요? 굉장히 그레이딩을 많이 하고 어세스먼트 그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레이딩하고 학생이 리스폰스 했었던 그 데이터가 어세스먼트 자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아무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수천 개를, 수만 개를 그거 컬렉트하는데 돈 안 들어? 사람들한테 그레이딩 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그레이더들 트레이닝 시켜야 되죠. 그건 돈이 아니냐고. 그래서 다현쌤, 내가 수백만 불어치 내가 데이터 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현쌤한테 던졌어. 다현쌤 공짜로 해줄 거야? 딥러닝 모형이 공짜냐고, 엔지니어가. 소스는 뭐 오픈 소스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깔아라, 뭘 깔아, GPU를 사라, 뭐 어쩌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딥러닝 엔지니어는 공짜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냐고. 데이터 있다고 하더라도 다현쌤이 그거 in charge of 하면 state of art ultimate 레벨로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또 모르니 무슨 이야기 할 거야? 아, 그런 사람을 하이어 해야 된대. 그러면 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봉급보다 3배가 많아 이 사람아. 너는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뭐라고 대답할 건데? 했다 칩시다. 다현쌤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하이어 해야 되면 한 2, 3년 정도 하이어 되니까 200만 불 듭니다. 데이터 모으는데 1, 200만 불. 그 사람들 하이어 해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하는데 1, 200만 불. 응? 10만 불로 할 수도 없어. 그거 커머셜라이즈 되려면. 했어. 했어. 자, 얹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도 해야 되겠네? 그럼 뭐라 그럴 건데, 얹으세요. 아니, 시험 그거는 돌아. 근데 이 시험이 그 에세이 퀘션에 대해서 애들이 다 파악한 거야. 에세이 퀘션 똑같거든. 그러니까 은지생 그 다음번에 뭐라 그래야 돼? 야, 그러면 애들이 답을 다 베껴가지고 정답이 돌아다니면서 한 1, 2년 하고 나니까 야, 다 만점이다. 야, 인터넷에 다 떴다. 야, 에세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은지생 웃지 말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보스한테 뭐라 그래야 돼? 취직했다고 치자고. 인터뷰라고 치자고. 뭐라 그래야 돼? 새로 만들면 뭐가 또 필요해? 에세이 퀘션을 다르게 해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 또 그 시간 안에 또 해야 되잖아. 일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딥러닝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가 테크니컬하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랙티컬하게 안 된다고 이게.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엄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보라서 멀티플 초이스 하는 줄 알아. 바보 아니에요. 캐스팅 컴퍼니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허접한 이야기로 멀티플 초이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따위 소리를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멀티플 초이스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같은 리소스에 돼. 리소스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무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런 거 잘 가르쳐 주기도 힘들고 테크니컬한 레벨에서. 그래요. 그런 의미로 뼛속 깊이 느끼십시오. 왜 온라인이고 왜 포머티브고 왜 포머티브가 좋은지는 말을 많이 했잖아. 러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는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게 포머티브냐 도대체. 그 다음에 왜 온라인에서 이게 멀티플 초이스가 이렇게 파워풀 할 수밖에 없고 요용할 수밖에 없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그레이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롤을 잘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싱 에듀케이션이지만 물론 이제 저쪽 팀에서 너싱을 하기 때문에 너싱이지만 뭐 꼭 너싱만 되나? 메디컬 확장돼야 안 돼요. 돼요.
healthcare science 확장돼야 안 돼요? education 돼요. 돈 되는 데서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왜 포머티브 온라인이 잘 안 될까? 그 널싱이나 메디컬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쪽으로 가시라고. 돈 되는 대로. 아시겠죠? K-12 말고 좀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브 리뷰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페이퍼고. Nurse Education and Practice. 이 페이퍼는 자주 보네. 아시겠죠? 이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 페이퍼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싹싹 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Formative Assessment에 관련 Adaptive Learning에 대해서 뭔가 페이퍼를 쓰려고 하면 이 친구들 굉장히 잘 정리를 잘 해놨어요. 2022년까지 Adaptive Learning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 거는 뭐냐면 좀 literature review를 뭘 잘 해놨냐면 잘 보세요. Adaptive Learning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Formative Assessment라고 이야기하면서 Self-Regulated Learning에 대한 literature review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메타코그니션에 대한 있죠. 러닝 할 때 메타코그니션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메타코그니션하고 self-regulated learning하고 adaptive learning하고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리가 adaptive learning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adaptive testing 쪽을 이야기를 해요. 그 adaptive testing의 adaptive하고 adaptive learning의 adaptive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맞춰준다는 거 있잖아. 맞춤형 학습하고 자기주도형 학습하고는 달라요. 자기주도형 학습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이즈 러닝을 할 때 맞춤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이즈 러닝을 할 때 페이퍼가 잘 따박따박 페이퍼 리뷰가 된 게 없었거든. 이 페이퍼가 굉장히 그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컴퓨터라이즈냐, 왜 디지털이냐 물어봤을 때 self-regulated learning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디지털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스티피케이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왜 온라인이고 왜 디지털이냐고 물어봤을 때 instantaneously 맞춤형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맞춤형은 adaptive testing 맞춤하고 다르다고. adaptive learning에는 self-regulated 자기 주도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주도형이 되기에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잖아. 이거 디지털 하면 어떻게 자기 주도형으로 되냐? 도움 되냐? 그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잘 적혀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공격도 많이 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고 self-regulated learning이라는 게. 그러면 self-regulated learning 뭔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봐. 뭐가 self-regulated learning이야? 아는 대로 이야기해. 아는 대로. 아무거나. 다현쌤 좀 전문가니까 다현쌤 먼저 해봐. 다른 사람 좀 훔쳐서 하게. 뭘 고개를 쩔렁쩔렁거려 선생님이셨잖아. 자기 주도형 학습 연수 엄청 받았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고. 뭘 어떻게 자기 주도형으로 할 건데. 에이, 언제세 뭐라고? 어? 에헤이 돈 아끼라. 사교육 안 하고 지 혼자 앉아가지고 독서실 가는 게 자기 주도형이라고. 대단하다. 엄마들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 자기 주도형. 왜냐하면 돈도 안 들고 잔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맞긴 맞지만 그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이야기가 아니죠. 선영쌤, 자기주도형은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self-regulated는요, behavior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havioral modification 우리는 자꾸 평가를 볼 때 cognitive만 봐. 근데 학습이라는 게 행위잖아. 행위라고 activity잖아요. 예. 근데 그 activity를 어떻게 한다고? regulating.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그러니까 한 행위 있죠. 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뭐냐 버릇이 잘 되는 거야. 학습할 때 버릇이 들고 버릇 중에 제일 중요해 버릇이 들려면 뭐예요? 악습 말고 어쨌든 악습이든 뭐 좋은 습관이든 뭐예요? 습관이 들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그쵸? 그거를 기계가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습관 자체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반복이잖아. 반복을 하게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반복하는 거고, 근데 그 습관을 스스로 뭐라고요?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기계가 좀 도와주는 거야. 좋은 공부 습관들 있잖아. 그게 들게끔 해주는 거를 해서 단순히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야, 모르면 계속 좀 연습도 하면 되고, 풀면 되지. 또 이렇게 찾아보면 되지. 그리고 뭐예요? 미루지 말고 꾸준하게 하면 되지. 까먹는다. 까먹으면 또 좀 시간 지났다가 뭐예요? scheduled reinforcement 하면 되지. 그리고 뭐예요? randomly reinforcement 해서 아니 좀 혹시 까먹을 수도 있는 것도 내가 한번 반복하면 되지. 학습하면 되지. 찾아보면 되지. 그러는 것을 뭐라고요? 선생님이 self-regulated 되어 있는 걸 하는 게 당연히 선생님의 역할인데 뭐라고요? 그것을 기계가 좀 해주면 반복되는 거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죠. 습관 잡아주는 거예요. 학습 습관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애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학습 습관이 요 정도 하면 이렇게 잘 잡히겠네.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자꾸 뭐 어려운 데다가 쉬운 데다가 그거는 코그니티브한 인지적인 영역의 습관인 거고 아니 수준인 거고 그쵸? 학습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애가 얘는 채찍을 때려야 되네 응? 많이 반복할수록 얘는 막 더 잘 되는 애네 예를 들어서 고함을 질러야 되네 예를 들어서 얘는 칭찬을 해줘야 되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맞춤형을 잘 못합니다. 맨날 쫑꾸 주고 맨날 고함 지르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학생이 그런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지. 나를 갖다가 블레임하지 말고 나랑 일하는 학생들. 그래서 self-regulated learning이 adaptive learning의 굉장히 중요한 computerized learning의 중요한 포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literature review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뭐죠? adaptive testing의 adaptive는 과도하게 알고 있어. 과도하게 알고 있고 이쪽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평가공항에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고 뭐라고요? learners self-regulation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learner의 self-regulation 자기 통제를 어떤 식으로 프로모트 하는지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쵸. 근데 그쪽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representation. 어차피 literature review니까 방법론이 뭔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고, 결국에는 17 peer reviewed paper가 골라졌다. 그걸 가지고 분석했다. 이런 거고. research question. 그 다음에 뭐라고요? use with good effect of the knowledge education인데, 두 개로 나눴어요. exam performance가 얼마나 좋은지, knowledge gain이 얼마나 뛰어나게 되는지, formative assessment 그게 하나, 그렇죠? 한쪽에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 이것도 안 보지. 우리는 뭐 봅니까? 그냥 문항이 reliable 하냐? 맨날 그것만 보잖아. 앉아가지고, 어?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웃컴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knowledge gain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 다른 메서드에 대해서 이 formative가 knowledge gain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도구가 이 어세스먼트가 좋은 도구인지 나쁜 도구인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무슨 reliability, 무슨 D-index 이따위 소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formative assessment는
물론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시험 점수 애들의 학습이 knowledge gain이 일어났어? 학습에 도움이 됐어? 안 됐어? 다른 도구에 비해서. 거기로 승부를 내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어세스먼트가 reliable 하네 안 하네는 마이너란 이슈라고. 마이너란 이슈로. 근데 그게 없을 수는 없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validity. 야, 그 러닝 아웃컴에 얼라인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어세스 해야 돼, 안 해? 해야지. 그 다음에 도구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정갈하게 만드는지 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한다고, 리서치 퀘션 자체가. 그럼 여러분이 뭐 어댑티브 러닝이 학습에 도움된다고 하고 이게 학습에 도움된다 안 된다 하려면 이 매저가 필요하다고. measured by knowledge gain이라고. 그 다음에 comparative analysis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도구에 비해서 이 도구가 knowledge gain이 얼마나 effective 했었다. 한가. 이게 research question이 돼야 됩니다. 디폴트로. 학습 이야기 하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좋은 게 뭐예요? 여기는 무슨 영역이야? cognitive 영역이죠. cognitive domain이고. 그러면 우리 스탠다드에 무슨 도메인이 있다 그랬어? cognitive 도메인 말고 맨날 짜증내는 거 있잖아. 인지적 영역, 정의가 뭔데? 정의가 뭔데? 정의란 마이클 셀던이야? 무슨 뭐 정의란 무슨 영역이라 그랬어 이거를? affective domain. affective domain. 사실 정서적인 게 그 한글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거. 정서적인 거랑 다르지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쵸? 그래서 영어로 배워라. affective domain이라고. 어? 뭐냐고 물어보면 affective domain 이상하게 막 한글로 한자 쓰지도 못하는 한자 쓸 수 있어? 정의, 정서 쓸 수 있어 지금? 못 쓰잖아. 못 쓰잖아. 왜 딴 데 쳐다봐? 한자로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왜 딴 데 쳐다봐? 한자로 쓰지도 못하는데 뭐 그게 해석이 돼? 정인지 정선지. affective domain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말 만들지 말라고. 있는 거니까. affective domain과 cognitive domain 두 개로 한꺼번에 다 보고 이쪽은 뭐라고요? knowledge gain이 measure하는. knowledge gain을 measure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formative 이런 툴들이 뭐라고요? effect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education.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metacognitive outcome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메타코그니티브는 코그니티브 영역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코그니티브 도메인이랑 메타코그니티브는 코그니티브 도메인을 보는 곳에서 좀 확장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아는가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나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메타코그니티브는 뭐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self-regulating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약간 이쪽에 가깝죠. affective domain 쪽에 가까워요. motivation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confidence라든가 이거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아니 정서적 영역이고 죄송합니다. 좀. self-regulated outcome 어디에 속할까요? 죄송합니다. cognitive 있고 affective domain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이 페이퍼 읽어보면. 여기 있지. 여기 있네. behavioral outcome이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아웃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잘 돼.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 항상 쟤는 자세가 좋아. 예를 들어서. 자세가 좋다는 얘기는 뭘 시키면 딱 몸이 빠르고 그런 애들 있잖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애들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래. 몸이 엄청 게을러요. 마음도 있고 인지적으로 되는데 몸이 게을러. 근데 행위라 그랬잖아요. 일단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게 마음만 있고 머리로만 굴린다고 공부가 됩니까? 손으로 쓰고 일어나고 문제집 펴고 가고 그 액티비티 자체가 regulated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를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학습에 왜 안 도움돼? 선생님 오면 일어나고 인사하고 가고 친구들 만나면 하이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몸으로 하는 거지. 그걸 감정적으로 해. 근데 버릇이 잘 잡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잡혀야 됩니다. 그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에 도움된다고. 마치자마자 예습하고 마치자마자 복습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단순히 effective로 다 설명되냐고. 아니죠. behavior라는 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behavioral 쪽에 가까운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self-regulated. 버릇이 들 때 엄마가 계속 아침에 일어나라, 엄마가 일어나라. 뭐 지금도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싸우고 했는데 엄마가 일어나라, 엄마 아침마다 그러면 애가 아침마다 일어납니까? 엄마가 일어나 가지고 엄마가 계속 깨워주면 아침마다 일어납니까? 선생님 experience가 3명이나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납니다. 그게 worst scenario인 거야. 잔소리를 안 된다니까, self-regulated. 한번 안 깨워가지고,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그래 봐야지, 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일어나야 돼. 엄마가 깨워주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더 믿고 안 일어납니다. 잃어버린다고, 자기가 일어나는 힘을. 암튼 그쪽 이야기고 메타코그니션과 뭐라고요? Self-regulative behavior is warranty가 되는지 이런 formative assessment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찾아본다 그랬는데 나중에 좀 limitation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formative assessment는 너무 도메인이 커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도메인에서 얼마만큼 만들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런 효과가 너무 많이 degree of freedom이 너무 높겠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했다고 해도 어느 수준으로 어느 만큼 했는데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페이퍼의 장점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구나. 그리고 리터처 리뷰를 잘 해놨구나. 메타코그니션, 셀프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어펙티브 도메인에 대해서 리터처 리뷰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w summative에 대해서는 많이 되어 있다. 멀티플 초이스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는 각서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포머티브에서 멀티플 초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굉장히 적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머티브에서 멀티플 초이스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적게 해놨고 서머티브랑 포머티브랑 이렇게 구분을 어느 정도 했어요. 서머티브는 essentially passive한 process라는 거예요. 야, 시험 쳐야 돼. 그렇죠? 우리는 피험자가 돼요. 학습자가 아니라 우리 뭐라 그래요? 보통 피험자라 그러잖아요. 테스팅에서는. 그렇죠? 시험이라는 게 있고 사람은 그냥 뭐예요? 그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게 먼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학습은 뭐예요? 학생이 있고 학생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위해서 어세스먼트가 존재하죠. 포머티브는.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이그제민이잖아. 테스팅에서. 누가 와도 그냥 들어오는 한 사람이지만 포머티브는 디자인 자체가 뭐라고요? 디시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프로모트 러닝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프로모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액티브한 러닝의 액티브한 프로세스라고 어세스먼트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좋은 말만 assessment for learning하고 formative assessment를 같이 취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formative assessment랑 assessment for learning은 같은 거라고. 뭘 자꾸 말을 그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슨 게 뜹니까? assessment as a learning이죠. assessment 자체가 learning이라고.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세 가지 같고 이 formative assessment as a learning은 잘 보세요. The single이라 그러잖아.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learning을 promoting하는 팩터다. The most powerful factor in promoting learning이다. 뭐가?
formative assessment가 혹은 assessment for learning이 말도 안 된다, 그죠? 잘 봐봐. 이거 페이퍼를 읽든 안 읽든 간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야, 러닝에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게 되냐? 러닝에 가장 강력한 건 뭘 것 같아요? 문제생. 그냥 상식적으로. 러닝에 미치는 요소 중에 뭐가 있어, 그러면? 또 못 배웠다 그럴 거지. 또 나는 뭐 평가 전공자니까 나한테 러닝을 왜 물어봐요? 러닝에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어? 본인 학습에. 우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다현쌤. 학습에 영향,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거는 진짜 무슨 뭐 교대 들어가서 첫 시간 배우는 거 아닌가? 요소들이 어떤 게 있냐고. 여기는 이제 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formative assessment 한 요소인데. 다른 요소들이 뭐 있겠냐? 이거 빼고. 이 사람 너무 선 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The most single powerful이라잖아. 선영생. 표정이 뭐 어쩌라고 표정인데. 몰라? 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이러면서. 다른 게 뭐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러닝의 요소 중에 학습을 하려면. 그렇죠? 선생님도 우리 이제 인스트럭터가 요소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뭐로 만납니까? 비디오로 만나잖아. 사실은 온라인에서 약간 선생님이 약간 비디오 머티리얼로 떨어집니다. 뭐 비디오 학습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대체가 되거나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온라인 쪽으로 오면 그죠. 오프라인은 완전히 다르죠. 선생님 보고 배우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 선생님은 약간 비디오 만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또 비디오만 있다고 공부 다 되나?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공부하려면 언제세요?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그 책이 있어야 돼.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교재라는 게 뭐예요? Knowledge representation in text고 비디오는 뭐예요? Knowledge representation in multimedia. 텍스트가 아닌 소리랑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인스트럭션, 설명해 주는 거. 근데 formative assessment for learning이 이 adaptive 쪽으로 넘어오면 그런 텍스트랑 영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속에 포함이 자꾸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피드백. 나중에 우리 이제 피드백 같은 거 만들어주면 책 어디 찾아봐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 개념 설명이라는 게 formative assessment 자체가 피드백을 가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디오는 뭘 봐야 돼, 뭘 해야 돼, 다음번 준비를 뭐 해야 돼. 그가 피드백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에선 책과 영상 없으면 설명이 없으면 교육 자체가 안 됐는데 포머티브에서 그게 없다고?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전통적인 머티리얼들이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꾸 갈려져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속으로 어댑티브 러닝 속으로 들어가 버려. 자꾸.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려면 어때요? 컨피던스도 느끼고 셀프 레귤레이티도 되고 해야 되는데 뭐는 있어야 됩니까? 일단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포머티브가 아니라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 학습 마치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학생한테 뭐가 돼야 돼? 아니 셀프 레귤레이티드 컨피던스 좋다니까 저는 진짜 컨피던트 해줬어요. 근데 난 페일이야. 이러면 돼? 자신감만 있는데 페일이에요. 뭐 이런 거. 뭐 만땅 뭐 이런. 아니 자신감 만땅 채워주는 게 뭐 힘들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일단
학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은지쌤. 아니 학습되는데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점수 올리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점수 올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점수가 일단 올라야 되잖아. 점수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연습입니다. 반복 연습입니다. 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올 수 있는 것에 반복 연습이에요. 그거 무시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집 다 없애고 시험 준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애들한테. 내가 계속 설명하고 책만 읽게 하고 문제풀이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그걸 하냐고. 시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시험 준비를 안 할 수 있냐고. 그죠? 그러면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 피드백 속으로 녹아가는 게 텍스트북도 피드백으로 녹여져 있고 선생님의 설명도 피드백으로 녹여져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설명해주는 비디오 잘라서 넣으면 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핵심은 특히 카파에서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봤어? 기계가 뭐라고? 맞춰주는 뭘 준다고? assessment as a feedback이라 그랬잖아. 그쵸? 좀 멋있는 말로. 평가를 피드백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진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내가 맞춤형 평가를 피드백으로 줘야 돼. 야, 너 이거 잘 모르네. 야, 이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 풀어봐가 내가 그랬죠. 몇 년의 연구라 그래. 100년이 넘는 학습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도대체 점수 올리는데 가장 도움 많이 되는 것은 뭐라 그랬다고? 100년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연습 문제라 그랬잖아. 안 읽어봐도 돼. 선생님 설명 안 들어도 돼. 문제 풀어보는 게 만약에 개별 요소로만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비디오 없어? 책 없냐고. 예를 들어서 책 읽어보고 비디오 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됐었으면 이 세상이. 근데 진짜로 팔리는 거는 뭐냐고. 책하고 비디오는 거의 공짜인데 뭐가 팔려요 ETS에서. 아니 ETS란다. ETS도 마찬가지고 EBS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이윤이 많이 남고 효과적인 게 뭡니까? 문제집이잖아.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뭐예요? 문제집이라고 만들 때. 교과서는 왜 자꾸 바꿔? 바꿀 일이 뭐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한번 만들 때 돈은 들지만 뭐라고? 뭘 바꿀 게 뭐 있어? 교과서 바꾸면 큰일이 아니에요. 교과서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버리면 자꾸 이상한 걸로 큰일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게 자꾸 달라지면 어떡해? 그거는 픽스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픽스 돼야 된다니까. 잘 만들고 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럼 시험이란 게 어떻게 존재해? 알아야 되는 거는 픽스 되는 거고 공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알아야 될 것들은 공개되는 거고 공개되고 나면 가치가 높아요, 떨어져요? 일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개시켜 버렸는데 가치가 없습니다. 자, 비디오 만들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잘 만들기 힘들어요. 일단 만들어서 나가면 어떻게 돼? 일단 만들어서 나가면 어떻게 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돼, 비디오를? 그럴 필요가 있어? 없지. 픽스 된다고. 아니 알아야 될 걸 잘 설명한 게 뭘 또 설명을 또 필요하게 뭘 자꾸 만들어. 딜레마예요? 딜레마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뭐 교재를 디지털라이즈 했어. 올렸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나가잖아. 그쵸? 비디오도 마찬가지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 돈이 되는 컨텐츠는 뭐예요? 평가인데. 그리고 비디오가 너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진짜 잘 만들어진 연습 문제를 선택할래? 비디오를 선택할래?
텍스트를 선택할래. 글 설명, 말 설명, 연습 문제. 점수 올릴 때는 얘가 제일 파워풀하다 그랬죠. 그거를 맞춤형으로 주는 게 제일 파워풀하다고.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 또 만들고 또 만들고가 굉장히 힘들다고 연습 문제가. 같은 시간 단위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single most powerful promote learning이 되려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맞춤형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맞춤형 피드백이란 게 글이거나 영상이거나 그 다음에 설명이거나, 그쵸? 영상 설명이거나 글 설명이거나 또 뭐예요? 피드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습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내가 디지털로 뭘 해보고 싶어. 맞춤형을 해보고 싶어. 결국에는 게임은 어디서 승부가 난다고요? 교과서는 교과서는 알아서 하고 유튜브 비디오가 있잖아. 온라인에 새고 뺀 게 설명인데. 그죠? 그래서 기승전 feed, assessment에서 피드백이 나온다. assessment for learning을 하려면 피드백이 중요한데 피드백 중에서 뭘 줘야 된다고요? 맞춤형 연습 문제를 주는 것이 가장 돈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프로모트 러닝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교과서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그거 준다고 똑같은 거 계속 준다고 10번 읽으면 비디오 10번 보면 깨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비디오 10번 봤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틀어놓고 딴 생각합니다. 응? 틀어놓고 딴 생각하는 거야. 10번 읽으라 그러면 어때요? 설명을 10번 읽으라 하면 어때요? 이게 내가 읽는 건지 내가 어디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인지적으로 액티브하지 않는 행위라고. 그렇게 줘버리면.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풀으라 그러면 어때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를 피델러티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를 읽어라 그랬는데 애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비디오를 10번 보라 그랬는데 집중해서 봤는지 틀어놓고 앉아가 TV 잡는지 어떻게 아냐고. 문제는 어때요? 내가 연습 문제를 10개를 주면 10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풀고 나자마자 뭐예요? 얘가 안 건지 안 건지를 기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assessment as a feedback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뭘 처방을 줬는데 처방을 레머디를 했는데 레머디 하고 나서 껌껌먹은지 안 껌껌먹은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과외 선생님은 뭡니까? 문제 풀으라 그러고 옆에서 지켜보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거를 보고 뭐예요?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고 피드백을 준다고요. 문제를 안 풀고 질문을 안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애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들 개인 과외 좋아하잖아. 쪽집게 좋아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쪽집게 쌤이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문제를 풀어야지 알지. 똑같습니다. 기계가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문제를 풀면서 아는 겁니다. 그거 깨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나랑 대화가 잘 안 돼. 그 어댑티브를 깨치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20년간 이걸 했잖아요. 거의 10년간 했잖아. 10년 넘게. 이유가 있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오늘 배운 건 뭐예요? 포머티브의 핵심은 뭐라고? Assessment as a feedback이라는 거. 그것이 가장 파워풀하고 좋은 거니까. 그러면 Assessment as a feedback을 하려면 돼. 기계가 뭘 만들어줘야 돼. 맞춤형 연습 문제, practice problem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완성이 됩니다. Formative는 뭐라고요? 액티비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게, 이게 뭐 시험 이런 게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는 inform,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학생에게, 특히 학생에게 뭐라고? 그들의 learning progress를, 어디로 가는 progress를
아웃컴에 대한 프로그레스. 그래서 아웃컴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알려주는 이것을 characterize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주면 어때요? 1989년도 데피니션이 됩니다. 2000년도 들어오면서 무슨 데피니션이 들었었어요? 이걸로는 knowing is not enough라는 거예요. 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액티브하게 돼야 돼요. 이거 해. 이거 해봐. 아시겠죠? 그래서 레머디가 피드백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데피니션이에요. 사람이 이걸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너는 못해, 넌 못해. 그 얘기 넌 아직 안 됐어. 그 얘기밖에 안 해주잖아. 잘하는 애는 좋지. 못하는 애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돼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되는지를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자고. 레머디, 그쵸? 그 중에서 어세스먼트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계가 꾸준하게 주면 regulate their behavioral motivation outcome이라는 거예요. cognition 뿐만이 아니라 cognition을 regulate 한다는 게 뭘까요? scheduled reinforcement입니다. 결국에는 아는 거 혹시 까먹잖아. 까먹으면 다시 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짤 수가 있잖아 우리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게 한 번 이야기하면 다 합니까? 다 기억하냐고.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지금 전자기기 때문에 안 외우잖아 여러분들. 끌적끌적 써놓고. 근데 쓰는 거는 낫다. 한번 쓰면서라도 한번 눈으로 한번 해요. 쳐다보지. 노트라도 정리해놓고. 요즘엔 애들이 뭡니까? 뭘 강의를 하면 노트 필기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뭐 지져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잘하네. 이러면서 갑갑합니다. 아주 자기 평가만 하려 들지. 지가 평가자인 줄 알아. 앉아가지고. 수업이 뭐 제대로 됐네 안 됐네 이따위 소리나 해서 네 인생이나 걱정해라. 내가 그래. 네 강의 이밸리에이션으로 내 인생 안 바뀐다고 네 인생이나 걱정하라고. regulate cognition은 기계가 진짜 잘하는 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 scheduled reinforcement. 야 이쯤 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반복해줘야지. 이쯤 되면 애가 지겹지 않을까? 조금 더 해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뭡니까? 기계가 하기 때문에 behavior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게끔. 잘 보세요. 뭔가를 학습을 계속 하게끔 버릇이 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학습을 하게끔. 학습이라는 행위. 그게 읽는 것도 있고 연습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그게 몸에 배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뭐라고? 행위가 학습이라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몸에 배이게끔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하게끔 버릇이 들게끔 해주는 게 self-regulated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계는 좀 할 수 있지. 야, 너는 7시에 공부하는 게 좋더라. 우리 7시에 이거 하자. 8시에 이거 하자. 2시간 공부는 미니멈으로 해야 되니까 2시간 하자. 그럼 그건 뭡니까? 몸이 습관이 드는 거지. 그쵸? 연습 문제 풀자. 비디오 보자. 그것을 formative assessment가 진짜 해줄 때 사람이 하려면 어떻다고? 잔소리라고. 그 자꾸 의존하게 되니까 뭐 기계에 대한 의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계는 좀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하면 이제 선생님의 노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self-regulated learner가 formative assessment를 하는 게 primary function인 것은 뭐라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formative feedback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self-regulated learners.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거 하고 피드백 받을 거 받고 한다라는 거. 시험 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우리 보통 학습은 어때요? 시험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 언제세요? 내가 많이 이야기하지. 학생들한테 어쩌다가 여기 있는 시험, 교수님 혹시 이거 시험 나옵니까?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나는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와 나오기 전에 거기를 X로 책을 푹푹 찍는 거야. 여기는 시험에 안 나 하는데 막 찍고 있더라. 공부 안 합니다. 시험 안 나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시겠어요? 선생님들이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길들인 거예요. 시험 안 나오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지금 당장의 시험이 안 나오면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때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자기 주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 나한테 자기 주도 학습 때 뭐 카파는 자기 주도 학습 돼요. 뭐 저저저저저 뭐 연습 문제 푸는 게 무슨 자기 주도 학습이고 내가 그래서 야 애들이 왜 자기 주도도 안 됐는지 네가 망쳤잖아. 우리가 망쳤잖아. 시험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그건 맞는데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하는 거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렇게. 그 속에서 무슨 뭐라도 좀 해보려 하는데 뭐 이렇게 네거티브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포머티브는 뭐예요? 뭐에 점수를 줘야 돼요? 우리는 뭐에 점수를 줘야 돼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쪽으로 오면 마지막에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하는 행위에 우리가 크레딧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아이들한테 그런 거야. 야 괜찮아 잘하고 못하고가 만으로 결정되진 않아. 네가 피드백 받고 계속 했냐, 꾸준하게 했냐, 기계가 줄 때 그 연습 문제를 풀었냐, 그게 regulated 돼서 왜냐면 기계가 줘도 안 풀 수 있잖아 얘가. 그죠? 예, 그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야. 기계가 그리고 어드밴티지 뭐 기계가 준 거를 열심히 신세하게 풀었어. 거기에 페널티를 상당히 줘야 아니 어드밴티지를 크레딧을 상당히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시험만 점수만 맞으면 되잖아. 그래서 수행 평가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버릇이 들면 내가 점수는 좀 못 받아도 꾸준하게 하는 버릇이 들면 다음번에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그 버릇이 중요한 거지. 학습을 꾸준하게 하는 거, 쪼개서 하는 거. 머리 좀 좋다고 뭡니까? 몰아놨다가 막판에 달려가지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 위험하다니까. 위험하잖아요. 보통 애들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당신 능력이 뛰어나냐고. 그렇게. 응? 당신 애들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릇들이 이렇게 평균으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애들한테 뭐라고요? 너는 점수만 좋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애들한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성공하려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많이 오르면 돼. 처음 애들이 못했어. 잘 보세요. 내가 항상 아규먼트 하는 게 그거야. 회사 컨설팅 하면서. 처음에 못했어. 그럼 애 잘못이냐고. 처음에 한 20%밖에 못해서 그게 애 잘못이냐고. 20%밖에 못하면 80%까지 올라가는데 60%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80%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 가는 거야. 10% 올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많이 오르면 많이 크레딧을 줘야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많이 성장하는데 점수를 더 많이 줘야지. 안 그래? 그것을 맨 끝에 맞춘 것만으로 줘야 되냐고, 수미양가를. 많이 성장했으면, 잘 봐요. 많이 성장했으면 크레딧을 충분히 줘야지. 다음번에 또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지. 안 그래? 그게 좋은 그레이딩 아닌가? 어? 그러면 나보고 그럽니다. 그게 unfair하지 않냐? 그러면 우 받은 애가 예를 들어 점수가 90 받아도 우를 받을 수 있고요. 80을 받아도 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뛰어나게 성장했으니까. 너는 바닥부터 80을 왔으니까 너는 수야. 너는 시작한 게 90이었고 마치는 게 90이었으면 너는 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 자식이 쟤보다 점수가 낮은데 우래. 쟤는 수고. 근데 말로는 self-regulated learning promote 하자며. 그쵸. 그래, 그런 요소들이 포머티브 할 때는요, 좋은 포머티브 서스펜트는 뭐라고요? 성장에 크레딧을 줘야 됩니다.
성장해. 근데 자, 그래서 cognitive trait 모형이 나온 거예요. 성장이 linear냐고, 선형이냐고. 선형쌤, 선형쌤, 나도 20에서 60으로 40 성장했어. 응? 그 다음에 50에서 90으로 40 성장했어. 같은 성장이냐고. 다르죠. 근데 점수로는 40이 성장했잖아. 다르죠. 그쵸?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성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곡선이 학습의 모형으로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 있어야 됩니까? 들어 있어야 돼요. 학습의 성장이 뭔지에 대한 데피니션이 안 된 상태에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리니어가 아닌 경우에. 학습 성장은 비선형입니다. 선형이가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선형은 이제 비선형이죠. 그죠? 비선형이에요. 어떤 학습도 나한테 들고 들어봐. 코그니티브. 다 비선형으로 성장하지. 대부분은 S shape 중에 하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해서 오른 건지, 얼마나 에포트를 많이 투여를 해서 성장을 한 건지,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되는지 성장 곡선 없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피드백 안 됩니다. 그로스 모델링이라고 자꾸 멋있게 하지 말라고.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학습 속의 러닝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학습의 성장이 비선형인 것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으면 피드백 자체를 얼마나 줘야 될지, 어느 단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지 다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러닝 프로그레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러닝 프로그레스가 인풋의 리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 연결되기 시작하지 지금. 왜 cognitive trait 모형을 이야기했고 성장 모형을 이야기했고 왜 이게 AIG가 왜 이렇게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item generation 자체가 필요한 거고가 다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formative assessment랑 adaptive learning이랑 뭐 같은 거라는 거고, 그 중에서는 피드백이 어댑티브 피드백이 가장 어댑티브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데, 어댑티브 피드백 중에서는 뭐라고요? 어세스먼트 에즈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고, 어세스먼트 에즈 피드백을 잘 주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주기 위해서는 학습 성장 모형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페이퍼들이 다 커넥트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뭘 저렇게 핏대 높게 이야기하는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 instantaneous. 이거는 학습에 제일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immediate feedback. 그죠? 즉각적인 피드백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assessment as a feedback. assessment as a feedback이 중요한 철학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자체가. assessment 자체는 뭐예요? 다른 거는 뭐예요? 설명과 텍스트는 뭐예요? 답이에요. 어세스먼트는 뭘 주는 겁니까? 언제죠? 다른 건 답을 준다 그랬잖아.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설명. 어세스먼트는 근본적으로 뭘 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질문을 받을 때 머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하잖아. 말하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 또 언니는 오늘 또 떠들어라. 잔소리 하나 보다. 귀 닫고 있어야지. 그러면 기계가 질문을 만드는 거죠. 맞춤형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추적하는, tracing down 하는 질문을 만드는 그 알고리즘이 가장 비쌉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GPT로 우리 다 바꿀 거잖아. 이거 전부 다. 모든 과정을 GPT로 바꾸는데, GPT가 문항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맞춤형 문항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GPT가 질문을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계가 나한테 딱 맞는 질문을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가장 최상위 단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다시 한번 기계가 질문하게 하는 것. 근데 적절한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걸 분석해서 아는 건 안 물어보고 모르는 거는 또 모를 만한 거 물어보고 너무 엉뚱한 거 안 물어보고 딱 맞는 걸 물어봐 줘야 되잖아. 나한테 지금 딱 적절한 것을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immediate feedback. 그리고 바로 물어봐야 되지. 바로 물어보고 대답하면 그 대답 분석에서 또 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꽃입니다. 꽃. autonomously, 뭐 immediate, instant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기계가 즉각적이고 바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같은 이야기라고.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물어볼 때 adaptive는 들어가죠. 맞춰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건데 맞춰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는 피드백이 꽃인데 맞춰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는 피드백을 할 중에서 맞춰서 즉각적으로 뭐 자동적으로 주는 assessment as a feedback이 가장 좋고 그것을 뭐라고요? 이런 self-regulated learning에 관련돼서 한다. cognitive, metacognitive, behavioral, motivational process라고 뭐 이야기했답니다. 이건 하고 lifelong learning도 중요하죠. 이거는 뭐 널싱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시험만 치고 끝날 것 같았으면 어때요? 은지쌤, 요 시험 치고 나면 없어.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을 몸에 익힐 필요가 없지. 여러분은 이제 학습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졸업하고 나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회사 가면 배울 거 없어? 그쵸? 그래서 꼭 시험 시험 안 치면 절대 안 배운다라고 우리가 애들 길들였던 거 있지. 점수만 맞으면 최대한 노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 길들인 거 있잖아. A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응? 안 한다고 논다고 혹은 딴 거 하거나. 그죠? 그게 본인들 현명하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널싱뿐만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시험 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평생 써먹을 수가 없어서 배움이라는 게 몸에 안 익히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이 메디컬 필드는 굉장히 바뀌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아무나 우리를 의사 쌤을 시킬 수 없잖아. 사이코메트리션은 좀 뭐 아무나 해도 된다고 치자고. 사고 낼 게 없잖아. 많이 크게. 잘리는 거 외에는 걔만 잘리면 되는데. 근데 의사 쌤은 어때요? 사고 나면 돈이 물어줘야 되는 돈이 걔만 잘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응? 병원이 물어줘야 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걔 수술 한번 잘못하고 나서. 그죠? 아무나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하는 일이 살랑살랑 합디까 칼 들고 앉아가지고 돈은 많이 받지만 열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 눈 침침해지면 못한다니까. 바느질하고 막 앉아가 피 튀기고 막 야 톡 가져와라 찔러라 뭐 째라 뭐 붙여라 하는데 체력이 내 의사 친구들한테 앉아가지고 운동하는 게 하루에 2시간 운동 안 하면 못 버틴대. 그 뭐 잠깐만요 쉬었다 합시다 wait a minute 뭐 그런 이야기가 안 돌잖아 수술실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힘들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self-regulated learning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를 학습이라는 자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시험 치는 점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점수는 좀 못해도 자세 잘 잡힌 애들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시험 아니면 절대 공부 안 나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그거 할 때 포머티브가 도움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메서드는 좀 넘어갈게요. 왜 메서드를 넘어가냐면 이거 리터처 리뷰 메서드잖아.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뭐 몇 개를 골라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 뭐 어떤 식으로 뽑아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페이퍼를 찾는가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리터처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티클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고 누구든지 아티클은 찾아야 되잖아. 어떤 논문을 하든지. 그렇죠? 그 골라내는 방법이라고 그냥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뭐예요? Initially article identify 해서 duplication 지웠어요. 그 다음에 120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duplicate 되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뭐냐 RS로 abstract를 search해서 454개를 지웠어. 멀티플 초이스하고 상관없는 걸 지웠대.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article exclude summative test 된 거 빼고 paper based 된 거 빼고 왜냐면 온라인이었으니까 peer review도 안 된 거 빼고 뭐 이런 걸 빼니까 251개 남았고 그 다음에 뭐 멀티플 초이스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는 거 빼고 뭐 온라인 클리어리 아닌 거 빼고 한 거 53개가 남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니까 뭐 18개 남았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18개만 읽어야 되는 거. 이 중에 한 200개나 뭐 한 50개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언저리로 하려면 너무 많이 줄였어. 18개를 뭐 하려고 너무 예를 들어서 줄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18개 남았잖아요. 온라인에 멀티플 초이스에 너싱 에듀케이션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만 봅시다. 결론을 해보니까, 쭉 디스커션에 self-regulated learning outcome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도움됐다, 어느 정도 도움됐다가 최종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코그니션에 대해서 이제 인지적으로 얼마나 알았나, 포머티브가 어느 정도 도움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오버롤하게 멀티플 초이스가 그 멀티플 초이스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도움이 됐다라는 게 in general 도움됐다라는 게 뭐 나온 것 같고 모티베이션이나 컨피던스나 satisfaction에 또 메저를 했는데 뭐 멀티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하면 컨피던스나 satisfaction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in general 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것 같아. 그 이거는 우리한테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behavioral 한 거가 어떻게 됐냐 메타 코그니션에 어떻게 됐냐 다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전부 다 잘 분석을 잘했습니다. 서포트 페다가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나눠서 다 했으니까 됐고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는 좀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캣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캣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 어댑티브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어댑티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정말로 accurate하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얼마나 우리가 줄여서 작은 시험에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방향은 다르죠. 그죠? Retrieval testing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예요?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쵸? 뭐, 근데 우리는 retrieval이라는 assessment라도 또 되지만,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계속 반복해 주는 거 있죠? 피드백 속에. 그것도 있지만, 뭐, 연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retrieval test이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죠. 좀 지났는데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scheduled reinforcement 해주는 retrieval purpose의 assessment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지금 당장 공부해서 학습에 필요한 연습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인지적으로 이거 굉장히 파워풀하게 settle down 돼 있잖아. The retrieval of information from memory is more effective than retention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적어놨잖아. 이게 진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책 자꾸 보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책을 자꾸 보지 말고 봤던 거 또 보고 다 또 우리 빽빽이 치는 거 있잖아 우리. 어? 앉아가지고 책 위에다가 막 시커멓게 칠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응?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책을 어뷰즈하지 말라고. Study over equivalent time frame에 계속 앉아가지고 책 쳐다보지 말고 문제 풀으라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어?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으라고. 그게 학습이라고. 아, 학습에 이펙티브 하다고. 기억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단어나 빽빽이 하는 거지. 교과서 줄 치고 앉아가 교과서 찢어지잖아. 책을 왜 어뷰즈해? 그죠? 공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limitation and gap 한번 읽어보시고 전반적으로 future direction 같은 거 했는데 빠진 것만 이야기할게요. future direction. conclusion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페이퍼 정리해 놓은 거니까 19개 정리해 놓은 거 다음에 뭐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기가 일단 메타코그니션 일단 이야기합시다.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메타코그니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메타코그니션을 기계한테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계가 하고 나서 우리 이제 GPT나 라지 랭귀지 모형으로 넘어가잖아요. 기계가 하고 나서 기계가 한 것을 지가 스스로 리뷰하는 행위는 기계한테 메타코그니션을 시키는 행위예요. 내가 그랬죠. LLM 하면서 가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뭘 해라라는 게 아니라고. 뭘 하고 나서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서 잘 만드는 그 과정 있죠. 라이즈 과정이 중요하면 그거는 기계한테 메타코그니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그대로 쓰면 돼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미슬레비 쌤이 도메인 모델, 코그니티브 모델, 뭐 태스크 모델, 아이템 제너레이션 모델 이런 거 다 해놨잖아. 피드백 제너레이션 모델 뭐 우리는 이제 피드백을 생성한다고 하니까 특히 문항은 뭐예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기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피드백은 기계가 만드는 거잖아.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앱 카파 AI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거 하려고 하면 Evidence Center Design Framework 그대로 가자라고. 뭐 딴 거 이상한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하시라고. 있는 거 가지고. 미술랩 선생님 잘 해놨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디스크립션 다 있잖아. 어? 모든 모형에 대해서 생성 모형, define 모형에 대해서 있잖아. 그죠? 특히 여기 생성 모형 중요하고 여기 생성 모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쓰시고 자꾸 이상한 거 만들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할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LLM이 만들게 하고 LLM이 리뷰하고 엑스퍼트가 리뷰할 수 있는 이 컴포넌트를 집어넣으라고. 도메인 모델이야. LLM이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지가 리뷰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엑스퍼트가 리뷰해서 LLM이 만들고 리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리뷰해서 잘하는지를 검증을 해야지 도메인 모델이 AI 모델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코그니티브 요 두 개는 뭐 패러렐 한 거고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태스크 모형을 만들 거 아니야. 기계가 먼저 만들게 하는 드래프트 책을 갈아 넣든지 그 다음에 뭐요 이거 할 때 도메인 모델을 집어넣으면 도메인 모델이 뭐예요 결국에는 책을 무슨 뭐 우리 책 같은 경우 뭐 트리로 만들든가 아웃라인을 만드는 게 도메인 모형이잖아. 만들어서 태스크 모형을 만들 때 그걸 주면 잘 만들까 안 만들까? 잘 만들지. 아무거나 만들어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지. 도메인이나 코그니티브 모형이 결정이 돼야지 태스크 모형이 결정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기계한테 만들고 리뷰를 하게 하고 우리가 이 과정이 잘 됐는지 엑스퍼트가 다시 리뷰합니다.
그쵸? 그러면 도메인 코그니티브 태스크 모형이 안정화됐죠. 그거를 가지고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3학년 거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도메인에 그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그 태스크를 결정이 된 걸 가지고 이제는 문항을 만들어줘. 문항을 생성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기계가 생성하고 리뷰하고 엑스퍼트가 리뷰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항을 만들었잖아, 많이. 그걸 다시 어떻게 어셈블리 할 건지, 어떻게 시험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단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단을 만드는 모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 만들고 나서 시험 같은 거 있죠. 시험을 어셈블리 하거나 혹은 어댑티브 하겠다면 어댑티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가야 되고 4에서 5로 가든지 4에서 6으로 가겠죠. 그렇죠. 픽스드 폼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로 가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줘야 되는 거는 그 다음번에 뭘 줘야 될 건지는 얘가 있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어댑티브하게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에 중간에 빠졌지만 이제 멀티플 초이스는 그냥 넘어갑시다. 오토매틱 스코링이 필요 없지.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스코링 하거나 뭐 하는 그레이딩 하는 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멀티플 초이스는 잘하니까. 그러고는 뭐예요? 피드백 제너레이팅 하거나 리포트 카드 제너레이팅 하는 걸로 넘어가죠. 똑같아요. 기계한테 시키고 기계가 리뷰하고 사람이 리뷰해서 안정화시켜서 이것들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드백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시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됐고 그 시험은 뭐예요? 어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문항은 뭐예요? 어떤 태스크를 하기 위한 문항이었고 그리고 그 태스크는 어떤 코그니티브와 도메인에 속해 있는 태스크였다. 그러니까 피드백 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드백이 살아나고 피드백, assessment as outcome, assessment as a feedback. 이 피드백 속에 연습 문제를 다시 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연습 문제를 푸는 것 행위가 피드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단이 돼요. 그 진단을 하는 행위가 학습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계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 얘는 했구나 안 했구나. 그 자체가 fidelity가 돼요. 너 왜 안 했니? 내가 준 건데 한 달이나 지나서 주면 어떡해. 그 이야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야. 내일까지 해라. 그러면 애들이 regulate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중간에 이제 뭐 텍스트북이나 비디오 같은 건 갈아서 넣으면 되잖아. 이 비디오 봐, 이 설명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애들이 자기 주도적으로도 되고 아, 나는 프로그레스가 있구나. 공부라는 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구나. 앉아가지고 시험 준비 막판에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반복도 해줘야 되고 배우자마자 내가 이거 문제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기계가 조금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하는 일인데 보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큰 그림을 본다고. 이게 미슬 레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냥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뭐라고요? LLM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 그 프롬프트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AOA, Assessment on the AI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만드는데 결국은 모형을 프롬프트로 만들고 연결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